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9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군수 물자 이런 데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죠. 러시아는 군사 물자도 많고 인적 자원도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많고, 그래서 러시아에는 그렇게 군수 물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그 다음에 인적 사람도 많고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의 그 무기 군수 물자는 외국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해결이 된다고 보지만은 인적 자원은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남자는 씨가 마른다, 그렇게 봅니다. 무기 지원은 우방국들이 많이 무기를 지원해 주니까 러시아 군수물자나 러시아 군수물자나 비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인적 자원이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인구도 많고 사람도 많고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남자 군인들이 거의 다 죽어서 남자는 식어 말라서 없다, 이런 그 뉴스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전부 다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농기계를 운전하고 뭐하고 남자 하는 일을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대부분 하고 남자는 거의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이나 다른 우방국들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파병 문제가 지금에 나왔다, 그렇게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물자도 지원하지만은 인적 물자도, 인적 자원도 그 우방국들이 지원해야 된다는 그 타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적 자원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러시아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원자폭탄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도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는 낙태 예방법을 만들어서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출생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이제 환경하고 이제 배치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어야 환경이 좋아져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또 전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인적 자원은 많이 늘려야 한다. 그래서 서로가 배치되는, 서로 상반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는 지금의 3년 4년 가까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남자는 전쟁터에서 가서 사상자가 계속 나니까 남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농사 짓는 거, 모든 남자가 하는 일은 여자가 전부 다 트럭 타도 몰고 그다음 농기계도 몰고 여자들만 일을 한다. 남자는 식어 말라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우방국들이 무기는 많이 지원해줘 가지고 무기는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거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인적 자원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패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 우방국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러시아가 승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그런 이제 전쟁 수법을 쓰는 거죠. 결국은 러시아는 군수물자, 인적 자원이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장기 소모전에서 승리는 뻔뻔하게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또 다 그 점령해서 러시아 땅으로 그 수복이 되면은 또 다른 나라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식으로 이제 침범해요. 나는 러시아는 그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파병까지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러시아의 그 경고를 무릅쓰고 파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차피 러시아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은 그 냉전 시대 체제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 체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립이 결국은 축소판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은 넓게 보면은 파병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파병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패배를 맞게 됩니다. 아니, 무기는 많이 지원해져 가지고 이럴싸이 있는데 남자가 식어 말라 가지고 전쟁이 다 죽고 없어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울 사람이 없는데 이길 수가 있나요? 당연히. 어차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그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이 파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으름장을 놓고 경고해서 만일에 파병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나토 국가하고 전체 전쟁이 전면전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놔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파병을 해야 됩니다. 파병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은 우크라이나가 얼마 안 있으면 패배하게 됩니다. 내가 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전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요새 신무기, 뭐 핵무기가 있고, 드론이 있고 뭐하고 해도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승리한다. 그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 중국,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최신 그 전쟁 무기로 많은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 아마게돈 전쟁이 났을 때 사용하는 거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그 최고 지도자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다 죽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러시아에서 경고를 하고 그 엄청나게 으름장을 놓는다고 해서 나토 국가들이 거기에 굴복을 해서 파병을 안 하면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패배하게 돌아가면서 나쁜 교훈을 낳게 된다. 그 2년 3년 동안 끌어던 전쟁이 완전히 러시아 손에 다 넘어가게 되면은 그 러시아는 그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그 나토 국가들이 그 골목에 몰리게 된다. 미국도 어차피
유럽의 국가들이 다 그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에 점령되는 걸 가만히 볼 수만은 없죠. 그러게 되면 나중에 미국에서도 파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 대전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대전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 여러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의 해결하지 못합니다. 전쟁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너가 뭐를 안다고 그랬냐? 지금이 제가 얘기한 대로 되어가잖아요. 저도 살만큼 살고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울 거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성견지명이라고 앞날을 어느 정도 내다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뭐든지 다 안 되잖아요. 지금의 환경 파괴 때문에 지금의 홍해, 아덴만, 호르무즈 해협 이런 데가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 전쟁, 그다음에 그 동남아 아시아 전쟁, 유럽 전쟁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즉각 파병을 하여서 참전을 하면은 바로 세계 대전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전쟁이 또 일어났잖아요. 관세를 100% 물린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중국도 관세를 100% 물리고 러시아를 경제 체제에 여러 가지 100개, 200개, 300개 경제 제재 항목수를 점점 늘린다.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점점 심하게 올린다.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감정이 심하잖아요. 그건 그 원인이 왜 생기냐? 바로 논쟁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키포인트가. 그래서 그걸 갖다 논거라고 하는데 환경입니다. 환경 파괴에 대해서 서로 살벌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뜯어먹겠다는 얘기, 뜯어먹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싸움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 먹이 사슬처럼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힘센 사자나 호랑이가 독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동물의 세계고 인간의 세계고 똑같은 이론이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